모르면 놓치는 통신지원금 최대 80만원까지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통신지원금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리니까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내일 있을 쿠웨이트전, 홈에서 펼쳐지는 쿠웨이트전이 현재 표가 안 팔려서 위기에 빠졌다 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11번째 월드컵 진출에 성공을 했다 보니까 카드 섹션까지 준비를 했대요. 어떤 카드 섹션이었냐면 위대한, 우리가 만들어낸 위대한 11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 이런 거래요. 그런데 현재 레드존조차 매진시키지 못했고 카드 섹션 응원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카드 섹션이 펼쳐질 그 공간도 매진이 지금 안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매진이 안 됐냐? 29,000석. 엄청나게 지금 많은 이 표가 안 팔렸어요. 바로 내일 경기가 있는데도 지금 안 팔린 상황이고, 정확하게 보면 현재까지 예매된 좌석이 4만석도 안 됩니다. 축구협회에서 지난 팔레스타인전 만석의 기준으로 잡았던 게 64,177석이래요. 근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를 해보면 29,083석, 현재까지 예매가 안 된 석을 빼보면 35,094석 정도가 예매가 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4만석도 못 채우는 상황이고, 지금 대표팀이 여러 가지 요소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의 이제 이번 쿠웨이트전은 아무래도 주전 멤버가 많이 빠질 예정이긴 해요. 근데 주전 멤버가 빠지는 것에 더해서 우리 국가대표팀이 홈에서 계속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이후에 요르단전 무승부, 홈에서 오만전 무승부, 이라크전 3대2 승리, 이 경기도 그렇게 막 재밌는 경기는 아니었죠. 심지어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전 무승부, 홈에서 4경기를 했는데 4경기에서 1승 3무, 홈에서의 성적도 매우 안 좋은 상황, 그리고 로테이션이 아마 크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특히나 주전급 선수들을 못 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영이 된 거고, 다만 아무리 그래도 11번째 그 월드컵 확정을 이라크에서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진출을 확정한 다음에 처음 가지는 A매치거든요. 국내 A매치. 그리고 심지어 가장 인기가 있는 손흥민 선수도 처음으로 프로 무대 데뷔 이후에 우승 트로피를 든 다음에 국내로 들어와서 모습을 드러내는 첫 번째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국내 무대에 들어와서 우승한 다음에 처음 선보이는 공식 무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석이 안 된다.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가 준비돼 있대요. 월드컵 본선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온다는 건, 우리가 이미 월드컵 확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의 인기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는 정몽규 회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부터 정몽규 회장에 대한 좀 이제 리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국가대표팀에 대한 점점 더 좀 안 좋은 시각과 약간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이번에 연임을 할 때도 축구계가 투표를 해서 80%가 넘었으니까 국가대표팀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제는 매우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이번에 상대가 좀 약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미 확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이런 인기 감소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경기에서 로테이션은 많이 될 거예요.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볼 겁니다. 이제 어떤 선수들을 볼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위치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배준호 선수가 손흥민 선수 대신에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부터 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일단은 훈련을 어느 정도는 한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달고 뛴 지가 좀 오래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할 때도 부상 때문에 어쨌든 후반전 막판쯤에 나온 거였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원래 출전 시간을 20분, 70분, 그리고 유로파 결승은 조금 더 많은 시간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다시 뭔가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약간 손흥민 선수가 부상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 나오면 사실은 안 되는 경기나 마찬가지죠. 무리해서 나올 필요가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가 아니라 배준호 선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포지션 자체에 애초에 로테이션이 많이 돌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이강인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강인 선수가 굳이 이렇게 선발로 무리해서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실험을 해본다. 양현준, 전진우 이런 선수들을 실험해 보면 되고, 미드필더 라인에도 박용우 선수가
옐로 카드 누적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못 나올 때 박진섭이나 원두재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요 짝으로는 황인범 선수가 아니라, 황인범 선수도 체력적으로 시즌을 치르고 왔으니까 김진규 선수를 뭐 선발로 기용한다거나 이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중앙 수비 라인에도 예를 들어서 박승욱이나 이한범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 그리고 김주성 선수가 왼쪽 센터백, 이렇게 서볼 수가 있는 거고, 왼쪽 풀백도 조현택, 오른쪽 풀백은 최준,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도 오세훈 선수가 지난 경기 선발 나왔으니까 오현규 선수가 나오는 뭐 이런 식으로 전 포지션의 로테이션화가 이번 경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저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번 경기에 볼 선수들이 아무래도 주전 멤버보다는 주전 멤버가 아닌 로테이션 멤버, 혹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실험을 하는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이 정도의 이제 흥미만 있는 경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배준호 선수가 나온다면 배준호 선수가 뛸 땐 어떤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냐, 요런 거. 근데 이제 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선수만 바꿀 뿐 그대로 전술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원두재나 박진섭, 요 자리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면서 김주성, 이한범, 그리고 조현택과 최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진규 선수가 이 앞에 황인범 선수처럼 버텨주고, 양현준이나 전진우가 가운데로, 배준호가 가운데로, 이때 조현택과 최준이 올라오면서 좌우 측면을 넓게 쓰는 이런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는 전형을 아마도 쓸 것 같은데, 그리고 박진섭이나 원주대 선수가 약간 왼쪽으로 좀 빠지는 이런 전술도 좀 쓸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하려면 전술적으로도 좀 변화를 시켜보고, 여러 가지 이제 뭔가 다양한 시도, 본인의 전술을 한번 틀을 좀 깨고 본선에서 해볼 만한 플랜들을 해본다던가, 조금 과감하게 이제 선수들을 기용해 본다거나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전술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마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요 경기, 그리고 동아시안컵 대회 3경기가 또 있죠. 바로 7월 달에. 요 경기들은 이제 남은 경기들이 이제 좀 실험을 해야 되는 경기들이에요. 이제 9월 달에는 뭐 멕시코와 미국 그 팀들을 만날 때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본선 무대에 대한 좀 대비 인 거고, 요 시기는 뭔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홍명보 감독이 여기서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뭐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기에는 특히나 홍명보 감독이 울산이나 그리고 현재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뭔가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인가? 라는 이제 의문도 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국가대표팀의 인기가 좀 떨어지고 국가대표팀의 지금 여론도 안 좋은 것이 사실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 이슈?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국가대표팀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는 게, 홍명보 감독이 만약에 부임한 다음에 9경기 동안 경기력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그랬다면 또 몰랐을 텐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홈에서도 1승 3무, 매우 성적이 안 좋고 경기력도 재미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홍명보 감독에게도 이런 안 좋은 흐름이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 쿠웨이트전이 끝나고 홍명보 감독은 지금 계획이 클럽 월드컵이 펼쳐지는 미국을 방문한다. 그래서 미국에 방문해서 분위기와 시설을 둘러볼 계획,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선수단을 파악해서 본선에 나갈 선수들을 이제 리스트화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어쨌든 지금 클럽 월드컵에 물론 이제 시설을 둘러본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방문해서 이런 분위기를 좀 본다거나 이런 것도 뭐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그 전에 6월달 이제 남은 A매치 하나, 7월에 동아시안컵 3경기, 여기는 이제 국내 선수로만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클럽 월드컵에 가는 것보다 본선 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들은 이미 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손흥민, 이강인, 이재성, 황희찬, 김민재, 사실은 우리의 중추 라인 황인범 등등등등 어느 정도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 무대에서 지금 뛰는 선수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는 시간을 가져서 본선 무대에 갔을 때 스쿼드를 어떻게 구상할지를 조금 더 국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든다. 그리고 이제 당장 7월 달에는 동아시안컵인데, 동아시안컵 때는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에 좋았던 선수들을 뽑아서 가야 되는 그것도 매치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클럽 월드컵에 가 있는 동안 선수들이 또 경기를 할 거잖아요. 동아시안컵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얼굴도 발굴하고 월드컵에 좀 같이 갈 만한 선수들을 좀 실험도 하고,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클럽 월드컵을 보러 가면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은 있다. 그리고 더군다나 클럽 월드컵에 우리 선수가 뛸 선수가 지금 없어요. 이강인 선수는 이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는 부상 때문에 또 못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요. 클럽 월드컵에. 그러다 보니까 클럽 월드컵에 이렇게 나가는 선수가 없으니까 클럽 월드컵을 보러 갔을 때 정말 뭐 선수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시설, 분위기 이런 것만 보고 오는 게 맞는 건가? 지금 타이밍에. 아쉬움은 있다. 그런 건 이제 알아서 홍명보 감독이 할 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쿠웨이트전은 일단 현재 아주 관심을 못 받는, 그리고 쿠웨이트전이 최근 들어서 특히나 우리 국가대표팀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었던 그 시기, 이제 뭐 카타르 월드컵 이제 그때가 정말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가 경기력도 괜찮았고 벤투 감독 체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그때 정말 좋았었는데, 지난 월드컵의 그 인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의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의 행보, 뭐 인기 이런 것들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도, 그러니까 이게 상대 팀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쿠웨이트가 지금 현재 아무런 의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쿠웨이트는 이미 월드컵 예선을 진출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지난 라운드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에게 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의욕이 없죠. 지난 경기를 이겼다면 사실 5등까지 가면서 4등 정도 노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뻔했는데 아예 의욕 없이 꼴등이니까 더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북중미 월드컵도 준비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경기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얼굴을 좀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특히나 손흥민의 넥스트 세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월드컵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아시안컵 그 정도 이후에는 국가대표팀에 더 이상 메이저 대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누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뭐 이번에 배준호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한번 실험해보는 계기가 분명히 되어야 된다.